한 남성이 직장 동료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직장 동료가 깜짝 놀랐는데요. 반면 아내는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동료를 대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성은 동료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과연 직장 동료와 아내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교수님, 오늘은 내 자식을 고발한다는 사반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남성입니다. 몇 년 전에 20대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한 여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 제보자의 부부를 보면서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는 막 건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제 여자친구가 낯을 많이 가려요. 근데 좀 친해지면 얘기 잘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후에도 몇 차례를 만났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여자친구한테 귓속말로 인사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예요. 제보자분께서는 사귀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달 후에 아들이 오더니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혼인신고부터 하겠다라고 통보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리 알면 알수록 차라리 고개만 그냥 까딱할 때가 더 나았다. 네, 알면 알수록 며느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아서 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한테 얘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며느리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께 연락을 합니다. 밤 10시에는 수박이 먹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아침 8시에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정말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편해졌나 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 진짜 선을 넘기 시작해요. 어떻게요? 대화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며느리가 남편을 왜 대학에 안 보냈냐? 돈도 없고 고졸이라서 결혼을 할지 말지 내가 고민을 좀 했다. 남편의 부모 앞에서 남편의 앞담을 이렇게 까고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은 참 백치미가 있으시네요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해요. 예. 시어머니 면전에서 어머님은 참 백치미가 있어요. 자, 너무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주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태도 너무 오래됐고 하니까 이거 새 거니까 이거 갖다 줄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아들내미는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이거 싫어요 그러는 거야. 와이프가 왜 싫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전에 동거하던 남자애랑 살 때 같이 돈 주고 사는 거라서 바꾸기 싫다는 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헐 속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아니 잠깐 시부모님 앞에서 지금 저 예전에 동거남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가구나 전자제품 보니까 조금 낡은 게 있어서 좀 바꿔주고 싶은 생각에 에어컨이 많이 낡은 것 같은데 내가 바꿔주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나 이거 동거할 때 전 남친하고 동거할 때 그 산 물건이라 바꾸고 싶지 않아요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충격이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어머니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 있었잖아요. 저도 이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요 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동거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제 좀 더 민망한 분위기에 더 따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과거 얘기가? 글쎄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좀 아들이 출장이 많은데 한 2주 정도 출장을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 며느리가 자기 키워준 할머니한테 가 있다 오겠다 하면서 할머니 댁에 가고 집을 나갔답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그리고 어쨌든 출장 다녀오고 또 둘째도 생기고 그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직장 동료를 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대요. 예.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 직장 동료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직장 동료가 그 동료의 친구가 자기가 만났던 여자라면서 이 현재의 며느리 있죠. 그 며느리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에어컨 사준 남친. 예. 그 사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부녀인데 근데 같이 산 적도 있다. 이렇게 그 동료의 친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진짜? 어떻게 진짜보다
더 큰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약 3년 전 아들이 2주 동안 출장을 갔을 때 큰손녀를 시댁에 맡기고 상간남과 함께 상간남의 집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또 있는데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간남이 주변에 이 여성이 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 남편은 모른다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제보자 부부도 알게 돼서 아들에게 너 친자 검사 좀 해봐라라고 이제 당연하지. 제안을 했는데요. 며칠 뒤에 이 아들이 친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딸이 나를 너무 닮기도 했고 임신 시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얼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아이가 아니어도 키우겠다라는 입장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제보자와 아들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야, 그런데 최근에 이 제보자는 손녀의 몸에서 충격적인 어떤 흔적을 발견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시키려고 딱 보니까 상처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화상 대인 상처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거 심각하다고.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다친 거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화상을 입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뜨끔한 거예요. 야, 이거 점점 수상한데요. 이상하죠. 손녀 팔에 붕대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심각한 화상이 있었고요. 의사한테 화상병 와서 의사 물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질문을 해봤대요. 이 아들 부부한테. 왜 이래 됐냐 하니까 답변이 신기하잖아요. 물놀이 하다가 어떻게 물하고 불하고 구별이 안 됩니까? 물놀이 하다가 화상 입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무리 따져 물어도 답변을 안 했대요, 며느리가. 아무래도 아동 학대 이런 거를 좀 신고할까 봐 걱정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크게 다퉜고 이후에 아들이 부모님이 자꾸 자식 손녀 일에 참견한다고 아예 부모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합니다. 야, 양 변호사님. 근데 문제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이게 아들 내외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직접 뭔가 볼 수 있는, 강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친권자는 분명히 아들 내외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걱정이 되신다라면 저는 어떻게든지 그 연락이 끊긴 아들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며느리는 처음부터 좀 수상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네. 왜 이렇게 아들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죠? 근데 요즘 상담을 해보면 젊은 부부 중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무상식, 무태도 뭐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도 있지만 또 이런 여성하고 사실은 뭐 둘이 똑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뭐 둘은 서로 그렇게 뭐 비슷하니까 산다고 치지만 문제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사실은 학대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뭐 화상이 있거나. 근데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는 지금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뭐 회유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관계를 좀 진전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안전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들에게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 아이들 안전만이라도 좀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데 가서 상담을 좀 하시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딱 방법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렇군요.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